지난 반세기 동안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과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심장박동은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의 손에 맡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중동의 고작 33km에 불과한 좁은 해협의 폭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빌려온 번영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 세계 첨단 기술과 중화학 공업의 거인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이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진흙발을 가진 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 땅과 바다에서는 원유와 가스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자원을 사오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 아침 전국의 보일러는 멈추고 공장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데 쏟아부은 돈은 무려 113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국가 총 예산이 약 657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나라의 1년 살림살이 중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짓고 아픈 이들을 치료할 병원을 세우며 국가를 지킬 국방과 노인복지에 쓰여야 할 고귀한 재원이 고스란히 중동의 유조선에 실려 사막의 모래바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구조는 거시경제학의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곧바로 우리 동네 마트의 상추한 봉지 가격을 올리고 공장을 돌리는 전기요금을 폭등시키며 새벽을 달리는 트럭의 물류비를 쥐어짭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쉬지 않고 불어나는 이유.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왜 항상 삶이 팍팍한가 한숨 지었던 그 절반의 이유는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기름값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주유소의 가격표를 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일상. 그것이 바로 수입 에너지가 우리 삶에 찍어놓은 깊은 멍자국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슬의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목줄이 존재합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이 좁은 바닷길의 가장 좁은 구간은 차로 고작 30분이면 건널 수 있는 33k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곳을 지나며 대한민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무려 95%가 오직 이 하나의 가느다란 선에 매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해협에서 작은 충돌이라도 일어나 하루 이틀만 뱃길이 막힌다면 그날 저녁 대한민국 전역의 주유소 가격표는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5천만 국민의 겨울철 난방, 아이들의 학원버스 연료, 공장을 움직이는 모든 전력이 차로 30분 거리의 얇은 줄에 묶여있는 이 현실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깊게 각인된 실제 눈물과 절망의 기억입니다. 1973년 겨울, 배럴당 고작 3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단 3개월 만에 12달러로 4배 폭등했던 제1차 오일 쇼크의 기억은 당시를 살아낸 세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해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택시기사들은 가스 배급표를 손에 쥔 채 새벽부터 충전소 앞에 끝없는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 결과 197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24.7%라는 가혹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고 연이어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두 번의 연이은 폭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기름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본능적인 공포와 위기감이 문신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며 평생 번 돈을 중동의 기름값을 갚는 데 바쳐야 했던 세대의 이 한 맺힌 서러움과 본능적 공포야말로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미친 듯이 대체 에너지를 찾아 헤매게 만든 가장 강력하고도 서글픈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람은 언제든 멈출 수 있고 태양은 매일 밤 잠에 들며 초경량이라 불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조차 전 세계 물류를 지배하는 거대한 괴물들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무려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석유의 목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류가 걸어온 지난 50년은 거대한 친환경 에너지의 미로 속을 갈팡질팡 헤맨 방황의 역사였습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하겠다며 전 세계가 앞다투어 건설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는 자연의 변덕이라는 치명적인 한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찍어내는 미세 공정 공장이나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제철소의 운명을 먹구름이 낀 흐린 날씨나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바다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후에 따라 전력 공급이 너를 뛰는 불안정한 구조로는 거대한 중화학 공업 국가의 심장을 안정적으로 뛰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의 구세주로 떠오른 배터리 기술 역시 거대한 물리적 한계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시장까지는 전기 배터리가 훌륭한 답이 될 수 있었지만 대형 트럭, 거대한 컨테이너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터리로 대형 여객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승용차 트렁크에 무거운 기름 탱크 50개를 싣고 달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를 다 실으면 정작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과 무게 여유가 전혀 남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비행기가 배터리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이륙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물류의 혈맥을 담당하는 대형 수송 수단들에게 배터리는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수소의 원리는 복잡한 수식이 필요 없을 만큼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완벽합니다. 물 H2O 전류를 흘려보내 쪼개면 청정한 수소 H2 산소 O2 분리되어 나옵니다. 낮 동안 태양광 전력이 남아돌 때 이 전기로 물을 쪼개어 수소를 만들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거대한 통조림처럼 보관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밤이나 바람이 멈춘 날에 이 수소 통조림에 담긴 에너지는 무려 142매는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달릴 때 수소가 휘발유보다 4배나 더 강력한 힘을 내며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점은 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남는 부산물이 매연도, 이산화탄소도 아닌 오직 맑고 깨끗한 물 H2O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형 트럭의 배기구에서 미세먼지 대신 순수한 생수 한 컵이 똑똑 떨어지는 완벽한 에너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꽉 차 있고 공해가 없으며 대량 저장이 가능한 완벽한 답을 두고 왜 전 세계는 진작 수소 시대를 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수소 경제로 가는 길목에 $10의 장벽이라는 거대한 통곡의 벽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점은 기술의 개념은 완성되어 있었으나 그린 수소 1kg을 사막에서 대량으로 뽑아내는 데 드는 비용이 전 세계 평균 $10, 우리 돈으로 약 14,000원에 육박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수소로 얻기 위해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니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소비자도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막대한 상업적 비용의 늪을 버텨내지 못하고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강대국들은 독일은 백기를 들었고 물량을 대형화하는 데 실패한 일본은 걸음을 멈추었으며 미국은 정부 보조금 논쟁의 늪에 빠져 수소 로드맵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물리법칙은 완벽했고 부품은 준비되어 있었으나 싸고 대량으로 뽑아내는 기술적 고개를 넘지 못해 전 세계 그린 수소 시장은 수많은 글로벌 강호들의 거대한 무덤이자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구의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복잡한 설계 도면과 이론적 가설에 매달려 방황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거인 삼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독보적인 기술 괴물을 조용히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유럽이 100년 동안 쌓아올린 장인 정신의 유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꼭대기에 자신만의 왕좌를 세우기 위한 철저하고도 거대한 도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그린 수소의 상업화 난제를 단숨에 부수어버린 삼성의 전설은 지난 2025년 3월 11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장의 조용한 공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E&A가 노르웨이의 수소 전문 기업 넬의 지분 9.1%를 약 476억 원에 전격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넬은 무려 1927년에 설립되어 곧 창립 100주년을 앞둔 인류 최초로 물을 전기로 쪼개어 수소를 대량 추출하는 수전의 기술을 상업화한 100년 명가였습니다. 그들이 사들인 것은 거대한 공장 규모에서 수전에 설비를 돌릴 때 폭발하거나 가스가 새지 않도록 제어하는 전 세계가 풀어내지 못했던 100년의 눈물겨운 현장 노하우와 치명적인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흡수한 삼성의 걸음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지분 인수 후 불과 2달 만인 2025년 5월, 삼성 E&A는 자체 수소 브랜드인 컴퍼스 H2를 출범시키고 첫 번째 모델인 H2A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는 넬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오랜 시간 검증된 안정적인 알카라인 방식의 결정체였습니다. 진짜 대폭발은 반년 뒤인 2025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박람회 아디펙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에너지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번째 모델인 컴퍼스 H2P를 공개하며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모델에 붙은 수식어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업계 최초 100mW급 PEM,
고분자 전해질막 통합 솔루션이었습니다. 기존의 알카라인 방식보다 한 덩어리로 묶어 돌려본 적이 없는 대용량 PEM 기술을 삼성이 기어이 완성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컴퍼스 H2P가 가진 파괴력은 전 세계 경쟁사들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한 두 가지 지옥 같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첫 번째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채운 99.999%라는 압도적인 수소 순도입니다. 이는 수만 번의 공정을 거쳐도 불순물이 단 한 분자도 섞이지 않는 최고 등급의 수소로 극도로 예민한 차량용 범용 피스톤 연료 전지는 물론이고 단 한 점의 오염도 허용하지 않는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 연료입니다. 수소는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은 수소를 뽑아낸 뒤 이를 다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30%를 길바닥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기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초고압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거대한 압축기 유닛을 돌려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나오는 즉시 기다리고 있던 대형 튜브 트레일러에 때려 넣고 전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기적 같은 효율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구형이지만 거대하고 안정적인 알카라인 방식의 H2A와 최첨단이면서 초고순도의 압도적 효율을 자랑하는 PEM 방식의 H2P를 동시에 양손에 쥐고 흔드는 장사꾼은 전 세계에 오직 삼성 하나뿐입니다. 불안정한 신재생 전력망 때문에 고민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발주처가 찾아오면 부드러운 알카라인 카드를 꺼내들고 당장 내일 아침 초미세 공정에 투입할 초고순도 수소를 원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찾아오면 날카로운 PEM 카드를 내미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장엄한 기술적 대이주를 감행했습니다. 중동의 심장부에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주권의 말뚝을 박아넣으며 무려 두 세대에 걸쳐 효력이 지속되는 독점적 에너지 요새를 구축한 것입니다. 삼성이 완성한 컴퍼스 H2 기술을 들고 조용히 찾아간 곳은 석유 권력의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가 아닌 오만의 무스카트 남서쪽 사막 한복판에 위치한 두쿰 경제자유특구 인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을 황무지 사막 위의 대한민국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판을 벌였습니다. 오만 정부로부터 무려 47년 동안 이 거대한 영토를 통째로 독점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입니다. 47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가 장성하여 대학을 가고 취업과 결혼을 거쳐 자식을 낳고 마침내 은퇴할 때까지의 한 인간의 일생과 맞먹는 깊이입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이 계약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대한 밥그릇이 사막 위에 세워진 셈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깔고 앉아 향후 반세기 동안 청정 에너지를 찍어내는 녹색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 발을 동동 구를 때 대한민국이 오만 두쿰을 선택한 것은 천재적인 지정학적 마찰력의 승리였습니다. 군사지도를 펼쳐보면 그 정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뉴스에서 중동 위기가 터질 때마다 전 세계의 목줄을 죄어오던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은 길목에서 두쿰은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자연이 내린 축복 또한 가히 독보적입니다. 이곳의 일조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해안가와 맞닿아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풍력 발전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사막 위에서 완벽한 상호보완적 결합을 이루어내면서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덕분에 날씨에 따라 전력이 끊기는 간헐성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하고 2기가 특약공 이 거대한 공장 설비 위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흐름도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사막의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낸 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삼성의 수전의 설비 2기가와트로 흘러들어가 물을 사정없이 쪼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연간 22만 톤의 그린 수소가 뿜어져 나오고 이를 다시 이송이 편리한 1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고도의 일관 생산 체제가 완성됩니다. 오는 2027년 첫 삽을 떠서 2030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동의 사막에서 한국 기술로 찍어낸 녹색 연료가 유조선에 실려 부산항으로 이 거대한 대양 항해의 과정에서 지난 2025년 1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업 초기 공동 참여했던 영국의 석유 공룡 BP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일부 기업들이 단기적인 자금 흐름과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끝에 공식적인 철수를 발표한 것입니다. 경쟁국 언론들은 프로젝트의 좌초를 점치며 비아냥거렸으나 그것은 이 거대한 판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몇몇 승객이 배에서 내렸을 뿐 배의 키는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예부대에게 전권이 이양되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주체는 삼성 E&A와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한국동서발전이라는 민관 합동 황금 삼각편대로 재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공기업 두 곳이 지분을 단단히 움켜쥐고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한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모험이 아님을 뜻합니다. 이것은 정권의 변동이나 시장의 일시적인 흔들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예산을 보장하고 청와대와 행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에너지 안보 안방이 중동 사막 한복판에 완성되었음을 공포한 엄숙한 선언입니다. 미국은 화려한 전기차 라인업을 자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청정 연료 생산 기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국은 거대한 수전의 설비를 찍어내고 있지만 정작 세계 무대를 누빌 완성형 수소 상용차 제조 기술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막의 물 한 방울을 쪼개는 순간부터 그 수소가 도심 한복판의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가속 페달로 변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독보적인 5손가락의 수직 계열화 마트릭스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인 생산의 축은 삼성 E&A와 삼성물산이 단단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만두쿰의 10조 원짜리 사막 영토를 개척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본토 전역에도 날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촘촘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는 외부 전력망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오직 자체 태양광 발전으로만 청정 수소를 찍어내는 국내 최초의 독립형 그린 수소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북 울진에는 원자력 발전에 초고온 열과 전기를 이용해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24시간 일정한 순도의 수소를 대량으로 뽑아내는 이른바 핑크 수소 단지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그린과 원자력의 핑크라는 이원화된 생산 전술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가 나쁘거나 신재생 에너지가 주춤하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수소 공급의 심장을 확보한 것입니다. 생산된 수소를 전 세계로 안전하게 나르는 두 번째 손가락 운반은 스크 E&S가 마법 같은 기술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수소는 가볍고 부피가 커서 이동이 극도로 까다로운 기체이지만 SK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세워 이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거대한 이불 한 채를 꾹꾹 눌러 바지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이 액화 기술 덕분에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소의 양은 기존보다 10배로 뛰었고 차량에 연료를 채워 넣는 충전 속도는 4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수소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던 물류의 한계를 SK가 인천 앞바다에서 완벽하게 끊어낸 셈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다듬어진 청정 연료를 소비하는 세 번째 손가락 사용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 세계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며 압도하고 있습니다.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720km를 달리는 수소 승용차 넥소를 앞세운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은 무려 42.9%에 달합니다. 오랜 시간 수소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도요타가 고작 7.3%의 점유율로 저 멀리 뒤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가히 파멸적입니다. 승용차를 넘어 물류의 핵심인 대형 상용차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 트럭은 이미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가장 험준한 도로 위를 2천만 킬로미터. 마지막으로 수소를 다시 거대한 전력으로 전환하는 네 번째 손가락 발전의 영역은 두산 퓨얼셀이 독점적인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과 새만금에 대규모 연료전지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 중인 두산은 이미 충남 대산에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완공하여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과연 수소로 대형 발전소를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이론적 논쟁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미 수백 대의 연료전지를 현장에 꽂아 상업용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실전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생산, SK의 운반, 현대의 소비, 두산의 발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마트릭스는 전 세계 그 어떤 패권국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유일무이한 절대 무기입니다. 이 완벽한 기술적 체인은 이제 전 세계 석유 권력의 상징인 페트로달러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한 정밀한 수학적 실현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 수소를 만드는 비용은 1kg당 약 10달러 선으로 석유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수소 패권을 쥐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 중인 미국 에너지 부마저 2031년까지 수소 단가를 1달러의 벽으로 끌어내리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 세계 에너지 역사의 거대한 교차점이 도래합니다. 같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보다 4배나 높은 수소의 가격이 고작 휘발유 1리터 가격보다 저렴해지는 그 순간 인류가 더 이상 비싸고 더러운 중동의 기름을 쓸 이유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이 위대한 에너지 독립의 서사는 단순히 기술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세 세대의 눈물겨운 역전의 합창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의 제1차 세대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서러움을 안고 오직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권 한 장 쥐고 섭씨 50도의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철근을 나르고 도로를 깔며 벌어온 눈물 어린 5.1달러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땀 흘렸던 바로 그 오만의 사막 영토를 이제는 자식들이 첨단 기술의 이름으로 47년간 통째로 지배하며 소유권을 행사하는 기적 같은 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가올 2040년의 제3차 세대인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은 주유소라는 단어 대신 파란색 H2 마크가 선명한 청정 충전소를 일상적으로 마주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중동의 총성에 내 월급의 가치가 깎여 나가는 굴욕적인 구조를 완전히